네, 광학 파트인데요. 보겠습니다. 그림은 전자기파를 진동수에 따라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자, 지금 그 그림을 보시면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아시다시피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에너지가 큰 빛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X선이 되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작아지고 있어요. 에너지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제 얘네들은 요거는 이제 마이크로파, 그다음에 이쪽은 뭐 전파,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철수,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으로 전파돼. 예, 그래요. 맞아요. 이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여기 A의 파장은 B보다 짧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V는 F 람다라는 공식 많이 쓰죠. 네, 여기서 이제 V가 일정한 값이다라고 하면 F 람다는 반비례 관계 있죠. 자, 그래서 A는 진동수가 작기 때문에 파장은 오히려 반비례로 커집니다. A는 B보다 짧다. 틀렸죠? 의료 장비에 쓰는 X는 C다. 맞고요. 철수 민수 4번이 답인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반사에 의해서 간섭이 일어나는 반사에 의한 간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림가는 수면파가 반사면에 입사하면서 반사면에서 반사된 수면파와 서로 간섭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파동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내려와요. 그러면 여기서 파동이 이런 식으로 쫙 내려오는데 여기서 이제 반사된 애가 이제 이렇게 반사가 되면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간섭이 일어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선하고 점선이 있는데요. 실선은 이제 마루고 점선은 골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P 같은 경우는 실선과 실선이 만나고 있으니까 P는 이제 보강이고 그다음에 Q는 점선과 점선이 만나니까 골과 골이 만나니까 이것도 보강이고 자, 그에 반해서 R은 실선과 점선이 만나죠. 마루와 골이 만나니까 상쇄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 P는 보강이다. 예, 실선과 실선 즉 마루와 마루가 만납니다. 맞습니다. Q에서 상쇄 틀렸죠. Q는 점선과 점선 골과 골이 만나니까 보강입니다. 자, PR 사이의 거리는 얼마냐? PR 사이의 거리. 자, 지금 실선 자체가 마루란 말이에요. 그러면 P에서 R까지 보면은 네, 한 마루를 지나가서 여기서 한 마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여기까지 가면 골까지 가는 거니까 한 파장 반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디귿은 네, 틀린 거죠. 맞는 거는 이제 1번 P에서 보강이다. 뭐 이거 하나만 맞네요. 자, 그 다음에 굴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파장이 다른 두 빛의 B가 서로 평행하게 공기에서 프리즘으로 입사한다. 입사된 두 빛은 서로 다른 각, 세타1, 세타2로 굴절이 된다. 자, 이때 프리즘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전반사된 후 프리즘에서 나온다. 세타1은 세타2보다 크다. 네, 요게 이제 굴절 정도를 나타내죠. 그죠? 그러면 이게 원래는 이제 요렇게 쫙 이렇게 가는 게 정상이죠.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으면 물질이 진공이었으면 이렇게 쫙 가는 게 정상이죠. 이거를 원경로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벗어난 게 굴절이 많이 되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세타1이 더 크다라고 했는데 세타1이 더 크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A 쪽이 원래 원경로에서 덜 벗어났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죠? 세타1이 더 크니까 그만큼 덜 벗어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설명을 좀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평행하게 빛이 두 개가 이렇게 들어왔다고 합시다. 이게 A고 이게 B라고 합시다. 만약에 이게 진공이었으면 이제 그냥 이렇게 쭉 직진하겠죠. 이거를 이제 원경로라고 하는데 굴절은 언제 일어났냐면 어떤 매질의 경계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굴절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때 두 개 중에 누가 원경로에서 많이 벗어난 거냐면 얘는 요만큼 벗어났고 얘는 이제 이만큼 벗어난 거기 때문에
B가 많이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B가 굴절을 많이 한 거기 때문에 B가 단파장. 그 다음에 A는 장파장. 이게 레드. 요게 이제 바이올렛. 가시광선 중에서는 빨간색이 장파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때 이제 우리가 각도를 얘기할 때는 요 법선이라고 해서 이 법선에서 부터 이제 각도가 몇 도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요게 이제 세타 1 되고요. 이게 세타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 문제인 거예요. 그림상 이제 세타 1이 더 크죠. 그래서 세타 1이 더 크다라고 주어진 거는 그만큼 원경에서 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덜 벗어났으니까 얘는 장파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람다 A가 장파장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봐야 될 거는 이제 누가 전반사가 잘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빛의 속도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자, 진공일 때 빛의 속도는 누구나 다 C로 같습니다. 보통 C라고 하죠. C. 네, C로 다 똑같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이제 매질 속에 들어가면 네, 이 단파장이 확 느려지는 경향이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반사. 자, 누가 전반사가 잘 되냐? 네, A가 잘 되냐, B가 잘 되냐? 네, 전반사는 어차피 이제 굴절과 관련된 굴절의 사촌 관계에 있는 현상이다 보니까 네, A가 굴절이 잘 되죠. 그러면 굴절이 잘 되는 A가 전반사도 잘 돼요. 이렇게. 자, 근데 전반사가 잘 된다라는 걸 뭘로 따지냐? 임계각으로 따집니다. 임계각은 영어로 크리티컬이라고 하니까 C라고 쓸게요. 임계각으로 따지는데 이 임계각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반사가 잘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얘는 이제 뭐 90도라고 뭐 90도는 그렇고 70도라고 하고 얘는 임계각이 뭐 15도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소환 매질이고 여기가 밀환 매질이고, 자, 밀환 매질에서 빛을 이렇게 비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A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보다 커야지 전반사가 일어나냐면 70도보다는 커야 돼요. 70도보다는. 그래서 이제 얘를 전반사 시키려면 빛을 뭐 이 정도로 쏴서는 안 되고요. 거의 옆으로 거의 빡세게 틀어줘서 쏴야지 겨우 전반사 시킬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B는 이제 15도가 임계각이니까 15도면 이 정도 되잖아요. 이거보다 살짝만 크면 그냥 다 전반사다 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임계각이 작으면 대충 쏴도 다 전반사가 됩니다. 그래서 임계각이 작다는 게 전반사가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경로만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량을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건 뭐 되게 유명한 문제예요. 국가고시에서 파동이다라고 하면 굴절에서 맨날 물어보는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세타1이 더 크다 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덜 벗어났다. 그래서 A가 장파장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아까 설명했던 거랑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부러 이제 똑같이 맞춰서 설명했고요. 자, 굴절률은 A가 더 작다. 예, A가 이제 장파장이죠. A가 굴절이 덜 됐죠, 그죠? 굴절이 덜 되는 거니까 굴절률이 이제 작은 빛이다라고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프리즘에서 속력은 A가 더 작다. 장파장이 네, 조금 더 빨라요. 단파장보다는. 이건 꼭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디귿.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입사각. 요거를 이제 우리 보통 임계각이라고 하죠. 임계각은 A가 더 작다. 아니에요. A가 이제 장파장이니까 굴절이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전반사도 잘 안 되고 뭐 그래요. 근데 전반사가 잘 안 된다는 거는 임계각이 크다라는 거예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그래서 장파장인 A가 훨씬 더 커요. 임계각이. 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자, 그래서 A가 굴절률이 더 작다라고 하는 1번 기억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중 슬릿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슬릿 간격이 D인 이중 슬릿을 일정한 파장의 단색광이 통과하여 슬릿에서 거리 L만큼 떨어진 스크린에 간격이 델타 X인 간섭 무늬가 생긴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D와 L의 크기를 좌표상의 점 P로 나타낸 것이다. D는 0.3, 그 다음에 L은 1.5, 그 다음 델타 X는 3이다. 자, 이때 델타 X가 종전 3보다 커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델타 X는 D분의 L 람다 이 공식 쓰시면 돼요.
그래서 델타 X가 커지려면은 L이 커지든가 D가 작아지든가 해야 되죠. 그래서 L이 커지려면은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D가 작아지려면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CD가 답이죠. CD. 정답은 5번. 네, 그냥 지식형 문제예요. 자, 그 다음은 이제 평광 문제입니다. 자, 그림과는 세기가 일정한 빛이 평광판 AB를 수직으로 통과하는 모습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세기가 일정한 평광되지 않은 빛이 유리면에서 반사된 후에 평광판 C를 통과하는 모습과 통과한 빛의 세기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A는 고정되어 있고 B, C는 회전되고 있다. 옳은 것을 골라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기억 가에서 A를 통과한 빛은 평광이 되었다. 네, 보통 이제 어떤 빛이든지 평광판을 통과하면 다 평광이 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니은 가에서 AP 사이의 차이는 180도다. 아니죠. 이거는 90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A하고 B하고 이게 딱 그 결의 방향이 0도면 빛이 이제 그대로 다 통과하고요. 그다음에 이게 90도면은 통과를 못하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AB의 결 방향이 서로 직교하면은 얘네들이 서로 결방향이 직교하면은 빛이 통과를 못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요거 여기서 이제 AB 요 간격은 90도입니다. 90도. 네, 그래서 니는 틀렸고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유리에서 반사된 빛은 평광된 빛이다. 아, 이거는 이제 요것만 아시면 되는데요. 우리 이제 비평광된 빛은 이제 정면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제 상하로 다 진동한다, 좌우 다 진동한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옆에 측면에서 쳐다봤을 때는 이제 옆에서 그 빛이 이제 요렇게 가고 있는 거를 이제 볼 때는 요렇게 진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진동하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진동하는 거는 이제 여기다가 점을 이렇게 막 찍어줍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 두 개는 이제 비평광된 빛이다라고 하는데, 비평광된 빛이 이제 평광판을 이렇게 통과를 하면은 얘를 옆으로 이렇게 이 상태에서 옆으로 이렇게 탁탁탁탁탁 틀어 주더라도 어차피 이제 빛의 세기는 그냥 일정하게 2분의 1만큼 이제 줄어들어서 통과를 하게 돼요. 근데 이제 평광된 빛을 이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요 평광판이 여기서 이렇게 틀어지면서 세기가 자꾸 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빛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진동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결 방향이 이제 요렇게 마주 보면서 이렇게 있으면 빛이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결방향이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90도로 틀어지면은 빛이 통과를 못하게 돼서 세기가 죽죠. 그래서 보통 이제 0도일 때는 제일 세고요. 90도가 되면은 이렇게 확 줄어들고, 다시 요게 이제 180도로 돌아가면 이제 다시 요게 두 개가 나란해서 다시 세기가 그대로 통과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바꿔 말해서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요 그래프가 출제가 되면 이제 처음에 들어온 빛은 비평광된 빛이다라고 이제 역으로 우리가 추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요 그래프가 나오면 아, 여기 들어온 빛이 평광이 된 빛이구나라고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보시면은 어, 그 음, 자, 여기 문제를 잠깐 보시면은 나에서는 세기가 일정한 평광이 되지 않는 빛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반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광이 안 된 빛은 이게 평광판을 지나가면은 직선으로 쭉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나 그래프를 보시면 직선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올록볼록 변하고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처음에 비평광된 빛이 여기서 이제 유리 쪽으로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반사되면서 평광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를 통과할 때 이제 빛의 세기가 자꾸 울룩울룩 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추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반사될 때 이렇게 평광이 돼버리는데 요거를 이제 반사에 의한 평광이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디귿 나에서 유리에 반사된 빛은 평광이 된 빛이다. 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뭐 굉장히 좀 재밌는 문제였어요. 네.
자, 그래서 이제 파동은 됐고요. 이제 현대물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현대물리가 내용이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림가는 세슘으로 만들어진 음극 판에 단색광을 비추며 광전류를 측정하는 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란은 음극판에 도달하는 단색광 ABCD의 세기와 진동수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 음극판의 한계 진동수가 F0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자, 한계 진동수가 F0이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려면은 무조건 이 F0보다는 진동수가 큰 빛을 비춰줘야지 이게 빛의 세기가 빛이 에너지가 크니까 이제 광전 효과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자, 기억 A의 그 광자 한계, 광자는 이제 빛을 얘기하죠, 그죠? 빛 한계의 에너지는 이람수보다 크냐? 아니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통 이람수다라고 하면은 뭐를 이람수다라고 하냐면은 여기 한계 진동수 F0에 해당하는 그 구속 에너지, 금속의 구속 에너지를 이람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지금 0.5F0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한계 진동수보다 작으니까, 그러면 이제 요 0.5F0라는 빛은 그 녀석의 에너지는 이람수 에너지, 구속 에너지보다는 작은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쪽에 있는 빛들은 이람수보다 커서 또는 구속 에너지, 금속의 구속 에너지보다 커서 광전 효과를 일으키고요. 이쪽에 있는 빛들은 못 일으키고 그렇습니다. 니은 B를 비출 때 전류의 세기, 광전류의 세기는 C보다는 크다. 자, 이제 메커니즘은 이렇게 됐죠. 이제 빛의 세기는 광자의 개수의 정비례합니다. 그래서 이제 I0보다는 2I0가 입사된 그 광자의 개수가 많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입사된 그 빛들, 광자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1대1 충돌을 하기 때문에 2I가 훨씬 전자 개수를 많이 방출시킵니다. 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만들어지는 이제 전류는요, B일 때가 더 크다, 이게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특별히 물리적인 지식도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C를 비출 때 방출되는 때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D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자, 잘 들으세요.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요 이제 요 그래프에서 이 빛의 세기라고 된 부분 있잖아요. 여기 EI도 있고 I0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입사된 그 광자의 개수 또는 그 이 빛의 개수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X축에 이제 진동수라고 된 거는 입사된 그 X선의 어, 에너지 자체를 뜻하는 거예요. 에너지 자체. 그러니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게 좀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빛의 세기는 이제 광자의 개수, 숫자죠, 숫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진동수는 진동수가 크면 클수록 이제 광자 한 개, 빛 알갱이 한 개의 운동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설명을 잠깐 여기서 다시 또 한번 할게요. 자, 빛의 세기 또는 빛알갱이 세기가 세면 그만큼 이제 그 빛알갱이의 개수, 광자의 수가 많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빛알갱이하고 이제 그 금속의 전자는 1대1 충돌하니까 그만큼 이제 전자가 많이 방출됩니다. 방출된 전자의 개수가 많아지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전류가 많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빛의 F가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광자의 또는 빛알갱이의 에너지 자체, 빛알갱이 한 개의 에너지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로, 전쟁으로 따지면 이거는 이제 전체 군사의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병사 하나하나의 전투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럼 이게 크면은 뭐가 커지냐? 전자가 튀어나올 때 운동에너지가 되게 커져요. 이게 크면.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C를 비추면은요, 진동수가 작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가 작아서 방출되는 전자 자체는 운동이 좀 작습니다. 뒤에서는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맞는 거는 이제 요거 B를 비출 때에 전자가 더 많이 나와서 전류가 세다. 니은 2번. 요게 이제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제 광전효과 문제입니다. 자, 어떤 금속의 진동성 F1인 빛을 비추었더니 광전자가 방출되었다. 이때 방출된 광전자 중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그 전자는 운동 에너지가 0.5 HF1이다. 그리고 이 녀석의 파장은 람다1이다. 자, 여기서 이제 슬러시 한번 치야겠네요. 이게 이제 실험 1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수식을 일단 하나 끄잡아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거는 이거예요. 그 전자를 그 물질파로 봤을 때 하나의 파동이다라고 봤을 때 운동량이 이제 람다분의 h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 있죠. 키네틱 에너지. 요거는 이제 많이 쓰는 게 2m분의 p제곱 이거 많이 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2m 람다 제곱분의 h제곱이다 라고 이제 식이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좀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이제 실험에서 뭐를 했냐면은 빛을 비춰줬는데요. 어떤 빛을 비춰줬냐면 F1이라는 빛을 비춰줬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플랑크 상수만 곱해주면은 요 h만 곱해주면은 이제 요게 이제 쪼여진 빛의 에너지가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10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구속 에너지 또는 속박 에너지 이람수를 빼줍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7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방출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근데 그 운동 에너지가 뭐 7이다 이라고 주어진 게 아니라 뭐라고 줬냐면 그 녀석의 그 파장이 물질파 파장이 람다 1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람다 1을 집어넣어 가지고요. 2m의 람다 1의 제곱 분의 h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근데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이 값을 또 뭐라고도 줬냐면 0.5 HF다 뭐 이런 식으로도 준 거예요. 네. 됐죠?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의미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요 수식에서 이람수 자체가 요게 이제 넘어가면은 이제 0.5 HF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수식 자체에서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그냥 말 그대로 2m 람다 1 제곱분의 h 제곱이다. 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이제 첫 번째 실험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 금속의 진동수가 2.5 F1인 빛을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 중에서 최대 운동 에너지를 갖는 광전자의 물질파 파장을 람다2라고 할 때 람다1 대 람다2는 이제 얼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2F1을 비춰줬을 때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슬러시 하나 긋고 그 다음에 또 식을 하나 세워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람다 1 대 람다 2를 계산할 수 있어요. 또 한 번씩 한번 세워봅시다. 자, 두 번째 식은 뭐냐면 얼마의 빛을 비춰줬냐면 2.5 F1 2.5 F1은 이라는 빛을 비춰줬대요. 근데 여기다가 플랑크 상수 H만 곱하면 여기 이제 입사된 비달갱이 광자의 에너지고, 그다음 여기다가 이람수를 빼면은 그게 이제 이 녀석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되죠. 그래서 빼면은 이제 2 잠깐만 이람수가 0.5니까 2 맞죠? 2HF1 이렇게 되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표현을 어떤 식으로 해라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2m 람다 제곱분의 h 제곱으로 표현해라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2m 람다 2의 제곱분의 h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 람다 1 하고요. 그다음 여기 람다 2가 몇 대 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잘 보시면은 람다 1의 제곱이 0.5 HF죠. 그 다음에 람다 2의 제곱은 2HF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는 람다 1의 제곱 대 람다 2의 제곱은 자 람다 1의 제곱 그 분의 1이 0.5죠. 그러면 람다 1의 제곱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0.5분의 1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람다 2 제곱분의 1이 2니까 람다 2의 제곱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2분의 1이다 라고 하면 돼요. 요거는 이제 4대 1이죠. 4대 1. 4대 1. 근데 물어보는 거는 람다 1 대 람다 2 값이 얼마냐라고 물었으니까 2대 1이다 라고 써주면 이게 최종 답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뭐 열심히 물리 공부해가지고 뭐 이론 외우고 공식 외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거를 봐야지 실제로 이제 고시에서 여러분들이 승리를 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는 정말 이제 물리에서 이제 그냥 흔히 나오는 이제 하나의 그 유형인데요. 뭐냐면 실험을 그냥 2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공통적으로 수식 꺼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뭐 어떤 물리적인 숫자를 갖느냐라는 거 계산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문제 나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예.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슬러시를 좀 치세요. 이렇게 슬러시 치시고 슬러시 치시고 그 다음에 슬러시 친 거에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식 다 때리지 말고 수식을 하나 끄집어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슬러시 친 데에서 또 수식 하나 끄집어내시고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연립을 해주시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뒤에 이게 뭐 한 5문제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